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웠죠? 오늘 전환길 강사님에 대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분이 1970년 경북 경산에서 태어나 경북대 지리학과를 나왔대요. 그리고 동대학원을 나와서 역사 강의를 시작했고, 이분이 200억을 받은 적도 있대요. 강사해서. 굉장히 높은 금액을 받으셨죠? 근데 지금은 한 60억 정도? 이 정도로 수입이 되나 봐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이렇게 집회에 나왔다고 해요. 이분은 지금 공수처, 선관위, 헌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세요. 근데 그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 알아버렸다. 나도 알아버렸고 2030도 알아버렸다. 전 그 말에 굉장히 좀 의아했어요. 왜 이제야 알았죠? 이렇게 묻고 싶어요. 뭐 2030이야 뭐 바쁘니까 그렇다 하지만 역사 강사이신데 역사를 가리킨 선생님께서 이제야 알았다? 뭐 이 강사님의 말씀에 여러모로 공감도 해요. 헌재 재판관들의 편향적인 성향, 뭐 공수처 조직, 즉 수사할 수 없는데 수사한다 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끌어내려 한다는 것, 또는 선관위의 문제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많은 국민들이 매일 쏟아지는 민주당의 의회폭주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 알려고 한 게 아니라 뉴스를 듣다 보면 자연히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야 알았다는 전환길 강사님 말씀도 좀 그렇고, 이것을 그냥 무기력하게 보고만 있는 국힘 의원님들 정말 싫었어요. 오로지 뭐 한 대표 잡기에만 뭐 혈안이 되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강사님의 호소가 귀에 쏙쏙 들어오고 대리만족도 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어느 방송의 헤드라인에 국민의힘 108명보다 전환기 한 사람이 낫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에 그 헤드라인이 있더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국힘 의원님들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저는 그 말씀에 공감해요. 정말 민주당이 그렇게 여러모로 폭주를 해도 우리는 정족수 모자라서 어쩔 수 없어 이러면서 그냥 계시는 모습이, 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힘을 지지하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못마땅했어요. 전환길 강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에는 처음 들어서 공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못하는 거, 내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시원시원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공감을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심스럽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은 강사이잖아요. 특히 역사 강사. 그런데 2030한테 아젠다를 준다 하면서 이런 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다 보면 자칫 2030한테 편파적인 아니면 편향적인 될 수도 있어서 저는 그게 좀 걱정이 살짝 됐어요. 그 아이들이 다양하게 스스로 느끼는 게 아니라 강사님의 말씀, 강사님을 존경하니까 저분이라면 하는 말씀이 다 옳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지금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뭐 맞다 틀리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칫 올바르지 않는 정치에 관한 그런 올바르지 않는 거를 모두의 일로, 한 부분이 아니라 모두의 일로 생각해서 좀 잘못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될까 하는 염려스러움도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정말 그야말로 요즘 사람들 말로 갑툭튀로 나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다른 분들 말씀에는 이분이 한 1년 전쯤 황영필이라고 하셨나요? 그 역사 강사가 있으시대요. 그분하고 건국전쟁을 보고 나서 좀 의견이 될 때 가지고 그때부터 좀 그랬다는 말도 있어요. 정치에 좀 관심이 있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월 1일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하지 않겠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정. 부인께서 많이 걱정을 하신대요. 고소도 많이 들어오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고소했고 시민단체에서도 고소를 했죠. 민주당에서는 선관위 일로 고소해서, 전환기 씨 말대로 하면 내가 선관위 얘기를 했는데 왜 민주당이 나를 고소하느냐? 민주당과 선관위가 한통속인가?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 부산에서 집회 때 이렇게 되면 헌재를 뭐 쓸어버린다 했다나? 뭐 그랬대요. 근데 그 말에 시민단체가 내란 선동으로 고소를 했다 해요. 그러니까 고소도 자꾸 들어오고 협박 글도 많이 올라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인께서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많이 만류를 하시나 봐요. 그래서 3월 1일까지만 하고 안 한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과연 그럴까? 뭐 주변에서 또 자꾸 뭐 나오셔라 뭐 해라 뭐 이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있었어요. 국민의힘이 아까 그랬죠? 108명보다 한 사람이 났다. 아니 근데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왜 거기에 그렇게 참석을 하고 동조를 하고 그러시죠? 굳이 뭐 이렇게 갈라쳐라 그런 뜻은 아니지만, 지금같이 이 계엄 때문에 대통령께서 저렇게 했는데 집회에 나가셔서 넙죽 인사를 하고 절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이, 제가 한동훈 지지자여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그거는 아니지 않나? 왜냐면 제가 국힘 당원된 지가 오래됐는데 예전에도 당원들이 나가서 집회한 적이 있죠? 황교안 대표님 계실 때 그때였겠죠? 근데 그때도 이렇게 당에서 하는 거 외로는, 민주당은 촛불 집회에 나갔던 의원님들이 많으시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보수의 가치 품격이 있어서 그랬는지 안 가셨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자주 참석하세요. 뭐 특히 인상현 의원님, 십도 각도로 뭐 정강원 목사, 저 목사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전 그분이 하나님하고 맞짱 뜨는 말씀을 하신 날부터 저는 그분을 목사님으로 제 마음속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렇게 넙죽 절하고 뭐 잔민전이지 전민전이지 그 의원님도 그렇게 뭐 여러 번 가시고, 집회 연단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시는 김미애 의원인가요? 인천 집회에 나오셔서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진 않았어요. 그 집회는 그 집회에 세이브 코리아에서 주최한다는데 그분들의 집회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어. 뭐 김미애 의원 어렵게 커서 뭐 내가 이렇게 성공했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막 제가 켰을 때 그 부분이었어요. 김미애 의원이 하는 그 순간이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기분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서 보지 않았어요. 있어야 될 곳에 있고 해야 될 곳에 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국회의원이라면 국회에서 하는 게 더 좋겠어요. 거기서는 시위 한번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집회에 나가서는 그렇게 목청노와 언성을 높이면서 하시죠?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한동훈 대표님이 언제 등판하실까요? 언제쯤이 좋을까요? 모두들 우리 지지자들은 당장 보고 싶어 하죠.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해요. 저한테도 하루에 기본적으로 대표님에 관한 이야기로, 그런 이야기로 하루에 3통 전화를 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한동훈 지지자들이 저한테 전화 와서 이런저런 그냥 보고 싶다 뭐 넋들이 아니 넋들이 그런 것도 하고, 또 언제쯤 나오실까, 언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요. 우리 대표님에 관한 이야기. 그만큼 대표님을 향한 마음들이 많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금방 나오신다 안 나오신다 이런 거에 대해서 목을 맬 필요는 없다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적당한 시기에 대표님께서 나오시니까 우리는 마음무장 단단히 하고 기다리자. 최근 들어서 김종인 박사님, 그리고 조갑재 대표님, 유인태 의원님 이렇게 만나셨다고 해요. 물론 구자령 변호사님도 만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출마한다는 의사표현? 그런 걸로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또 친윤들은 저한테 아니 뭐 결과도 안 나왔는데 벌써 그렇게 움직이시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왜? 대표님이 왜? 뭐 잘못하셨나? 그래서 운동 생활을 하셔야 되나? 아니 대표님도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는 거야? 뭐 선배님들 만나서 조언도 듣기도 하고 친구들 만나서 친구들과 담소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차곡차곡 따지시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때서야 아 그거였구나 그러는데 저는 대표님이 일상생활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결과가 나오지 인용도 안 하고 뭐 기각도 안 된 상태에서 뭐 내가 출마 의사를 한다 이런 건 아니더라도 나와서 일상생활 하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보는 시각을 제발 부탁인데 좀 긍정적으로 봐주세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또 느꼈어요. 우리 대표님이 대단하시다는 것. 그렇게 몇 분을 만났다는 거가 뭐 대서특필하잖아요. 각 방송사마다 유튜브들마다 막 얘기하는데 그만큼 우리 한 대표님의 한 발걸음 한 발걸음이 그렇게 시선 집중을 하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꼭 필요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대표님이 언제 나오실지 늘 뭐 기다리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있지만 저는 언제 나오시든 좋은 메시지 가지고 나오실 거라 기대하면서 때가 언제일지라도 따뜻한 마음만 가지고 기다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짧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다음에 다른 주제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